안녕하세요, 정상록이에요. 이번 영상은 올인원 컨텐츠 자동화 클래스의 일부예요. 올인원 컨텐츠 자동화 클래스는 자면서 블로그, 카드 뉴스, 릴스 등 컨텐츠 자동 관리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클래스예요. 얼리버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지금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미리 등록해두세요. 할인 코드는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까요? 자, 본격적으로 메이크닷컴을 다루기 위한 에어테이블 설계 과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검색창에 에어테이블을 검색을 하고요. 이렇게 에어테이블에 들어오게 되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저와 같은 비슷한 화면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프로필을 검색을 해서 쭉 보게 되면은 이 업그레이드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구독 모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프리 모델의 정책을 확인해 보면은 일단 프리 모델은 시간 제한 없이, 기간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일단 베이스에 제한은 없고요. 1000개의 레코드 행에 만들 수가 있고 최대 5명의 편집자가 붙을 수 있고요. 1GB의 베이스를 업로드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0개의 자동화를 진행할 수 있고 이 자동화는 메이크닷컴이 아니라 에어테이블 내부에서 진행하는 자동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플랜을 사용하면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용량이 많지 않으시고 레코드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으신다면은 프리 모델을 추천드리고요. 대신 점점 레코드가 쌓일수록 레코드를 삭제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시면 팀 구독 모델을 추천드려요. 팀 구독 모델은 5만 개의 레코드를 베이스에 만들 수 있고 이제 2만 5천 개의 자동화를 실행할 수 있고요. 20GB를 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이 활용 가능해요.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프리 모델을 사용할지 팀 모델을 활용할지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에어테이블에 들어와서 에어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보시는 이 홈 화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이 워크스페이스는 우리가 가장 큰 단위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서 모든 부분을 활용하고 있고요. 워크스페이스마다 구독 모델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요. 약 2주 동안의 팀 구독 모델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게 되고요. My First Workspace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왼쪽 하단에 크레이트 버튼을 클릭을 해서 Start from Scratch로 우리가 직접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왼쪽에 있는 Building an 앱은 정해진 템플릿에 맞춰서 만드는 거고요. 우린 Start from Scratch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으면 상단에 이 베이스에 이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베이스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클래스 베이스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왼쪽 상단에 데이터 오토메이션 인터페이스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보게 될 데이터 베이스들을 전체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오토메이션은 에어테이블에서 제공하는 오토메이션 기능,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래프라든지 시각적으로 인터랙티브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섹션입니다. 폼은 에어테이블에서 제공하는 폼이고요. 이 폼을 이용해서 에어테이블에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서 어떤 자동화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데이터에 들어와 주시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Import to your work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글 시트를 직접 입력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엑셀이라든지 CSV 데이터들을 에어테이블에다 그대로 복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테이블을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테이블을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목적에 맞춰서 설계하는 것이 좋아요. 정말 간단하게 고객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객이라는 테이블을 이름을 만들어줘서 세이브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컬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에 있는 컬럼에 고객의 아이디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라고 입력을 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변수들 중에서 우리는 오토 넘버로 만들어 볼게요. 오토 넘버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고유하게 넘버링이 순서대로 맞춰지게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컬럼을 클릭을 해서 지금 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름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속성을 클릭을 해서 지금 보면 싱글 라인 텍스트와 롱 텍스트가 있는데 롱 텍스트는 말 그대로 긴 텍스트고요. 싱글 라인 텍스트는 짧은 텍스트,
진짜 우리가 활용할 이름 같은 그런 굉장히 짧은 텍스트를 활용하는 속성 컬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싱글라인 텍스트를 활용할 거고요. 이름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줄게요. 이렇게 이름 3가지를 입력을 했고요. 컬럼을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컬럼으로는 고객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볼게요. 폰 넘버를 클릭을 하고요. 세이브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010-1234-5678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름도 폰 넘버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하지만 폰 넘버도 텍스트이기 때문에 굳이 폰 넘버로 하지 않고 우리가 싱글라인 텍스트로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차이점은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폰 넘버로 지정했을 땐 정해진 규격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에 맞지 않으면 데이터가 입력하고 받아지는데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자유도를 원하신다면 싱글라인 텍스트로 지정하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고객의 주소가 있겠죠. 그래서 롱 텍스트로 고객의 주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한 주소를 입력을 했고요. 다음으로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우리가 어태치먼트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자, 어태치먼트는 이미지, 문서 등 파일 형식으로 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에어테이블에 정말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의 프로필 이미지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더미 데이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이 어태치먼트 컬럼에 입력이 되게 돼요. 이렇게 프로필 이미지가 들어왔고요. 프로필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상단에서 로우 하이트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엑스트라 O를 클릭을 하게 되면 컬럼의 속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왼쪽 하단에 갤러리 뷰를 클릭을 해서 Create New 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뷰를 볼 수 있게 돼요. 다시 그리드 뷰로 넘어와서 컬럼을 추가해 볼게요. Add Feed를 클릭하고요. Single Select라는 속성을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서는 고객의 직함을 만들어 줄게요. Add 옵션을 클릭을 해서 대표, 실장, 연구원, 대리, 책임, 임원 이렇게 직함을 여러 가지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Create Field를 입력을 하고요. 여기서 선택을 해줄게요. 대표, 실장, 연구원 이렇게 입력을 해줬어요. 다음으로 컬럼을 정리를 하고요. 다시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멀티 셀렉트를 클릭을 할게요. 멀티 셀렉트와 싱글 셀렉트의 차이는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필드의 이름을 직무로 만들어 줄게요. Add 옵션으로 개발, 마케팅, 조사, 영업, 경영, 회계 만들어 주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 색깔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줄게요. 개발, 마케팅, 조사, 영업, 경영, 회계 이렇게 원하시는 색깔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원하시지 않는다면 이 컬러 코드 옵션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색깔도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Create Field로 직무 섹션을 만들어 주고요. 직무를 추가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직무로 추가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데이터 필드를 입력해서 생년월일을 만들어 줄게요. 데이터 포맷에서 생년월일 중에 일시도 포함하고 싶다면 include time으로 타임 포맷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타임 포맷에서는 이렇게 24시간 단위, 12시간 단위에서 오후, 오전 단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타임존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각 국가와 시간에 맞는 타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타임존을 클릭을 해서 해당 시간에 타임존도 표시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해제를 하고 우린 생년월일만 만들고요. 크리에이트 필드로 생년월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년월일이 입력이 됐고요. 다시 컬럼을 클릭을 해서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고요. 필드 네임에 이메일 수신 여부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체크박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초록색의 깃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Create 필드를 하고 이메일 수신 여부를 체크를 해볼게요. 다음 Create 필드를 다시 선택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메일 필드 추가하고 이메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메일도 연락처와 다르게 이메일이 정해진 포맷이 있기 때문에 이 포매팅에 맞춰서 입력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고객 정보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뷰 섹션을 삭제하고 뷰 섹션을 보이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보고 계시는 뷰를 이름을 바꾸거나 뷰를 복사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CSV를 만들거나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Hide Field 버튼을 클릭하면 원하시는 필드를 가리게 할 수가 있고요. 다음 필터 버튼을 추가하면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조건에 맞춰서 해당 필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Add 컨디션을 추가해서 이메일 수신 여부가 체크일 때만 한다면은 이메일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 뷰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이메일 수신 동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전체 보기를 하고 싶다면 이 뷰를 오른쪽 클릭해서 두플리케이트 뷰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메일 수신 동의에서 전체 보기를 이름을 바꾸고 필터를 삭제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전체 보기를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올려줄게요. 그래서 이메일 수신 동의 보기와 전체 보기 뷰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그룹 버튼을 추가하면 우리가 원하는 필터에 맞춰서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함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각 직함에 맞게 우리가 필터링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뷰에는 대표, 두 번째는 실장, 세 번째는 연구원 이렇게 뷰가 만들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서 직함별 보기로 뷰의 이름을 수정하고요. 우클릭으로 두플리케이트 뷰 전체 보기로 수정을 해서 그룹을 삭제해주면 다시 전체 보기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전체 보기를 끝까지 올려주고요. 그 다음 컬러 버튼을 추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의 속성을 기반으로 테이블을 꾸밀 수가 있어요. 먼저 셀렉트 필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직함에 입력한 색상을 기반으로 이렇게 왼쪽에 색깔이 입력되게 되고요. 캔슬 버튼을 클릭하고 컨디션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조건에 맞춰서 색깔을 입력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메일 수신을 동의한 사람이다 한다면 where에서 이메일 수신 동의가 체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초록색으로 표시하겠다 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 수시가 동의된 사람들은 이메일 수신 동의가 된 사람은 초록색, 동의가 안 된 사람은 아무 색깔이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전 셀렉트 필드로 직함에 맞게끔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 로우 웨이트는 각 데이터의 크기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쇼트부터 엑스트라 톨까지 원하시는 크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Share and Sync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뷰와 연결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에어테이블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어테이블의 관계성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